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 팟빵으로 구독하시는 청취자분들,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워싱턴 윤준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외식하는 걸 참으로 좋아라 해요. 요새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음식값이 웬만큼 올랐어야죠. 여기 미국엔 한동안 계란값이 완전 폭등해가지고 매일 음식에 수시로 넣던 계란을 아껴서 썼다니까요. 지난달까지 계란 18개가 10불이 넘었었어요. 요샌 조금 안정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완전 싼 계란값은 더 이상 아니에요. 저는 외식할 때 부담 없는 월남국수를 자주 먹었어요. 온 식구가 다 좋아하기도 하고요. 베트남 쌀국수 아시죠? 여기 미국에선 월남국수가 K푸드만큼이나 인기 있는 음식이라 식당도 많아요. 미국에선 월남국수는 싼 음식, 분식 같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부담 없는 외식 메뉴예요. 그런데 그조차 요샌 부담이 될 정도로 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월남국수 한 그릇에 6불 99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에 따라 한 그릇에 15불 99 그렇거든요. 그럼 두 그릇 시키면 텍스 포함 30불이 넘죠? 팁까지 계산하면 그냥 40불 생각해야 하는데 한화로 40불 5만 5천 원 정도예요. 비싼 거죠. 요샌 확실히 식당에 가면 느껴져요. 손님이 예전만큼 없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던 곳들이라도 분위기가 틀려졌어요. 북적댐이 덜하고 주말에 가도 웨이팅이 없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뉴욕을 가는 길에 뉴저지 한인 맛집에 들렸어요. 워낙 맛있고 음식 퀄리티도 좋아서 한인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곳. 또 뉴욕을 가는 길에 꼭 들려서 먹는 곳이기도 해요. 역시나 일요일이었는데 북적거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진 느낌? 어쨌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체크를 받았어요. 종업원 분께 계산을 부탁드리면서 카드를 드렸죠. 카드를 받아든 종업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드요, 캐시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미 나는 종업원 분께 제 크레딧 카드를 드렸는데 카드요, 캐시요라고 왜 묻는 거죠? 순간 저의 뇌리를 스치는 잠깐만요. 혹시 캐시 드리면 할인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네, 10% DC해 드립니다. 어머, 그럼 당연히 캐시로 페이해야죠. 저는 다시 카드를 돌려받고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10% DC이긴 했지만 밥값이 거의 200불 정도 나온 큰 금액이었어서 10% 나름 컸었죠. 미국에서 간혹 한인들이 운영하는 옷가게, 뷰티 서플라이 가게 등등에서 현찰 낼게, 언니야 텍스는 빼줘, 10%만 DC 해주라 라는 경우는 있어요. 특히 한인들이 많은 LA는 아주 흔해요. 옷가게, 신발가게, 이삿짐 센터, 심지어 한인 개인 병원에서도요, 현금 내고 저는 DC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금 받은 건 기록을 안 남기고 텍스 보고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식당에서 손님에게 먼저 현금 페이를 오퍼하다니요? 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생각이 들었네요. 밖에 음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밖에서 사 먹으면 우리 엄마들은 편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식구들이 다 모이면 가끔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 많은 사람이 밖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 입이 몇 갠데 애들은 좀 많이 먹니?
하시면서 고기며 씨푸드며 한보따리 사다가 집에서 바베큐를 해요. 물론 애들 합쳐 10명이 넘어가면 집에서 해먹는 게 진짜 많이 절약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여자들은 어디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나 있나요? 사방에서 이거 줘 저거 줘 고기 뒤집고 자르고 애들 먼저 챙기기 바쁘죠? 반찬 이것저것 가져다 날르고 고기 몇 점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으면 식구들은 한두 명씩 다 먹었다고 일어나고요. 그럼 그때서야 편하게 앉아서 먹기 시작하죠. 그러니 외식이 좋을 수밖에요. 앉아서 시키고 다 가져다 주고 더 필요한 거 더 달라고 하고 맛있게 먹고 치우지 않고 일어나도 되고요. 설거지도 없고요. 외식 정말 좋아요. 외식 얼마나 자주 하세요? 외식도 천차만별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것도 외식이지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는 것도 외식이니까요. 외식도 보면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을 매일매일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안 하기 시작하면 너무 편하니까 한 번이 2번 되고 외식이 2번이 3번 되고 결국 나가서 사 먹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라기보단 밥하기 싫어서 밥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같은 말인가요? 저는 사 먹는 모든 게 맛있어요. 그냥 밖에서 먹는 것 자체가 좋아요. 원래 한국의 외식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날에 외식을 했었죠. 제가 초등학생인 80년대만 해도 외식을 한다는 건 정말 어린 마음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단연 최고의 외식 식당은 중국집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일원이 시험이나 특별한 일을 치렀을 때나 졸업식 같이 큰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 외식을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군만두도 감지덕지인데 탕수육이라도 한 접시 있으며 그날은 개탄 날. 그 행복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양식집이라는 곳에 처음 가서 돈가스라는 메뉴를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 주는 크림 스프는 또 왜 그렇게 맛있던지 접시가 뚫어져라 박박 긁어 먹었던 기억 누구나 있으시죠? 반면 미국은 50년대부터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났고 60년대부턴 다점포 전개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들이 등장했어요. 그 후 수많은 식당들이 생겨났죠. 한국에선 특별한 날에만 외식을 했는데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80년대도 그리 풍족하진 않았고요. 또 외식을 할 경우 일종의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가격 또한 추가가 되니 외식비는 더 들 수밖에요. 서비스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시킨 메뉴 이외에 다른 음식이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가게의 분위기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식집에 가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 횟집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횟집에는 찌끼다시라고 해서 정말 한 상 가득 줘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오너 입장에서는 재료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메인 회와 씨푸드 말고 사이드로 많게는 20가지 정도 이것저것 코스처럼 주는데 두부, 튀김, 어묵 이런 저렴한 것들도 많고 떡볶이를 주는 것도 있어요. 일식집에서. 보통 횟집에 가면 2인분 기준 식당에 따라 100불에서 150불 정도 하는데요. 저는 비싸지 않은 재료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뷔페처럼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기대도 되고 웬만해선 전 횟집에서 돈 쓰고 난 후 돈 아깝다고 생각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 미국에 많은 고깃집들이 있는데 K 바베큐 집들은 언제나 10,000원이에요. 요새같이 음식값이 오르면 all you can eat, 고기 뷔페는 정말 인기가 좋아요. 외국인들과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코리안 바베큐 집은 아주 시끄러운 음악과 무제한이라는 걸 앞세워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저녁 시간이면 의뢰에 기다려야 하는 걸 감수하면서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기 뷔페를 찾아요. 티네이저 아이들은 생일 파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맛이 최고겠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갖가지 함께 나오는 반찬들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시킨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 가지 주는 반찬이 마치 공짜 음식을 먹는 것 같아 너무 좋다라는 게 제 외국 친구의 얘기예요. 예전에 LA의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들 데리고 식당 가는 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웬만해선 그냥 투고해서 집에서 먹는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어린아이들 그냥 데리고 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는 건 좋은데 정말 매너 없는 분들이 문제예요. 아이를 둘 데리고 온 부부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토요일 낮 시간이라 기다리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일하시는 분이 그분들께 지금 좀 밀려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아이들의 아빠인 듯한 사람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해서 그래요. 좀 빨리 테이블을 주시면 안 돼요? 하시며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하시고는 30분 후에 그들은 제가 앉은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들 식구의 온갖 진상짓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는 손에 잡히는 온갖 것을 다 집어다 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콩나물, 시금치 할 거 없이 죄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애가 반찬 그릇을 2번이나 던져서 깨졌는데도 그 부부는 아이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먹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아이가 반찬을 바닥에 다 던지자 부부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신 뒤에 다시 반찬이 오니까 아이는 제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반찬을 집어서 마구 던졌어요. 반찬을 아이 앞에 두질 말아야죠. 식당에 매니저분은 몇 번이고 오셔서 아이들 주의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2살 정도 돼 보이는 하이체어에 앉아 있던 아이 말고 형인 듯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다 먹었는지 일어나서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서빙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번 부딪힐 뻔하고 화장실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를 통째로 뽑아오더니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풀고 다니더라고요. 오 마이 갓, 정말 제가 본 식당의 말썽장이 아이들 중에 최고였어요. 당연히 아이들 식당 가면 얌전히 안 있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음식 흘리고 떨어뜨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를 컨트롤을 하잖아요. 아이가 심하다 싶으면 보통 아이 엄마든 아빠든 주위에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바닥에 어지럽힌 거라도 청소를 도와줘요. 근데 어쩜 그렇게도 뻔뻔하던지 결국에 매니저분이 그 테이블로 가셔서 다른 손님들께 너무 피해요. 애들 컨트롤을 하시던지 아니면 나가세요. 애들이 원래 그렇죠. 아줌마는 애 안 키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헐, 다시 매니저분이 이런 식으로는 안 키우죠. 라고 하니까 아, 네, 잘나셨네요. 그래서 잘나서 식당에서 일하세요? 라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 부부는 난장판 된 것을 아무것도 안 치우고 테이블 위에 30불을 올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딱 봐도 자기네 2개 시킨 값만 내고 팁은 놓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가는 부부의 뒷모습에 그 매니저분이 참다 못하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다시는 이 가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도 안 지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참나 내일 옐프 보세요. 리뷰 멋지게 써놓을게요. 이러면서 나가는데 정말 쫓아나가서 한 대 걷어차고 싶었어요. 우왕,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놀랬답니다. 한국의 한 식당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감정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식당에 가셔서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죠? 미국에선 여성분들이 웨이트레스 일을 참 많이 하세요. 저희 엄마도 미국 갓 왔을 때부터 웨이트레스 일을 오래 하셨어요. 또 제 친한 지인 중에도 웨이트레스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창피할 때도 있어요. 한국 분들 주문한 음식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막 성질 내시고 서버분한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서버분이 여자이시면 진짜 듣기 싫은 말도 안 되는 농담할 때도 가끔 있으시다고 하고요. 또 아이 먹을 거라고 하면서 메뉴에도 없는 김이나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는 손님도 있대요. 본인들은 돈 낼 건데 뭐 어떠냐 하시겠지만 일단 메뉴에 없는 걸 시키면 주방에서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주방에도 일하시는 분들의 동선과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가할 때면 또 모르겠지만 바쁠 땐 메뉴에 없는 거 시키시는 거 서버 입장에선 아주 진상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식당 갔을 때 서버분들께 반말하는 손님들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미국 식당에 가서도 서버분한테 막대할까요? 보통 그런 분들은 미국 식당 가면 또 찍소리도 못하고 안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더 못돼 먹은 거죠. 그중엔 서투른 영어 탓도 있겠지만 영어가 잘 안 되니 미국 식당에선 찍소리도 컴플레인을 못하면서 한국 식당에선 진상짓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이든 미국 식당이든 어딜 가든 서버분들 업신 여기고 막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이런 한국 분들 우리나라 이미지에 먹칠하지 마시고 식당 매너 좀 지켜주세요.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자주 가는 멕시칸 단골 레스토랑이 있어요. 작년에 딸이 리뷰를 보고 알아낸 뒤에 외식을 할 일이 있으면 특히 저희 엄마가 꼭 그곳에 가자고 합니다. 물론 저희 식구들이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그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한 리필이 되는 나초 칩과 홈메이드 살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멕시칸 레스토랑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무한 리필 나초 칩과 쌀사를 제공해요. 근데 이 집 쌀사가 너무 맛있거든요. 시킨 메인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나초칩 3접시? 막 그렇게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팁을 늘 넉넉하게 주고 와요. 청취자분들은 식당에 갔는데 나온 음식이 정말 맛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제 주위 몇 분께 물어보니 40대는 그냥 일찍 나오시고 다시는 거기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음식이 맛없으면 그냥 망했다 하면서 일찍 나오고 다신 그 식당에 안 가죠. 30대는 다시 해달라고 따지신대요. 그리고 20대는 리뷰를 써서 사람들께 만천하에 알린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인가 봐요. 저도 처음 가는 식당은 후기를 보고 고른 적이 많지만 후기랑 다르다고 생각된 적도 몇 번 있어서 이젠 후기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친구 얘기 들으니까 음식 배달시킬 때 후기 좋게 남기는 조건으로 서비스 감자튀김, 서비스 떡볶이 이렇게 더 준다면서요? 요샌 아기를 품고 나쁜 리뷰를 쓰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반면 사람을 고용해서 좋은 리뷰들을 쓰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니 이젠 리뷰도 믿을 게 못 돼요. 소비자들에게도 올바른 외식 매너가 있듯이 물론 서버들에게도 올바른 손님을 대하는 매너가 있겠죠. 식당에 가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반대로 음식이 아주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빙해 주시는 분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전에 식당 클로징 1시간 전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니 음식을 다 치워버리셨더라고요. 서버분이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치운 것은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른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서버분은 30분이라도 일찍 집에 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죠. 음식은 맛있었지만 다신 그곳에 안 갑니다. 요새는 검색창에 맛집을 검색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음식 종류별로 다 검색할 수 있고 리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해 볼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 식당도 있고 인테리어가 그저 허름한 식당도 있죠. 어떤 식당이든 간에 분위기 내고 싶은 날, 기분 전환하고 싶은 날, 밥하기 싫은 날, 가끔의 외식은 지루한 일상에 큰 활력이 될 수도 있어요. 워싱턴 윤준혜처럼 말이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